주식은 수급, 거래량이다. 수급이라는 것은 거래량인 겁니다.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개인이 사든 거래량이 수급인 겁니다. 이 수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. 맞습니다. 틀린 말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수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거래량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칭을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거래량에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주식 보면 거래량이 답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맨날 드리고 있습니다. 매일 방송에서 드리고 있고 종목 상담을 할 때도 국고처나 기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어떤 거래량이 있느냐? 자 분단위의 거래량이 있죠? 네. 분봉이 아니라 분단위의 거래량입니다. 요걸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. 아직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겠죠? 자 그러면 시간 단위 거래량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일별 거래량이 있고요. 자 주간 거래량이 있고요. 자 월간 거래량 정도가 있습니다. 이렇게 정도를 기본으로 봐야 되는 거래량인데요. 이 수급이라는 거는요. 이 분단의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죠. 자 시간 단위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분단위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. 단기 급등주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자 일별 거래량 상당히 중요합니다. 주간 거래량도 중요합니다. 월간 거래량도 중요합니다. 다 중요합니다. 그중에 제일 간단히 나오는 분단위 거래량에서 얘들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를 아실 줄 아셔야 돼요. 그게 전체 거래량의 답이 있는데 제가 과거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팁을 드렸는데 급등주에서는 상승 초기에 최대 거래량의 1.5배 터지면 안 좋다. 1.5배 미만이면 좋다. 50에서 70%면 좋다.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제 멘트를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상승 초기에 100만 주 거래량이 발생됐다면 100만 주 거래량이 발생됐다면 상승을 하면서 15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되면 얘는 안 좋다. 상승하면서 50에서 7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되면 이건 좋다.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신다 하더라도 절대 주식하실 때 거래량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. 자, 이것만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자 분단위 거래량 분석, 시간 단위 거래량 분석, 일별, 주간, 월간의 거래량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주식은 수급인데요. 왜 수급이라는 얘기를 자꾸 제가 강조를 하냐면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. 여기 답이 있습니다. 다음 화면 넘어가 보면 자 보세요. 주식의 과거와 현재가 있고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주식의 과거를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죠? 최규님 씨. 네. 그 주식의 과거와 현재. 네. 아까 제가 후행성 얘기를 했죠. 그렇죠. 그럼 과거는 뭡니까? 과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. 그 후행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네. 그 차트를 보면은 그러면 그게 CF 과거겠죠. 옆에 CF 옆에 보조가 되는 거죠. 보조가 보조 지표. 있죠. 네. 보조 지표들은 과거라는 겁니다. 아, 네. 보조 지표는 다 지나간 세월이에요. 음. 지나간 세월 옆에서 친구들이 봐도 부모님이 봐도 얘 어떻게 사는지 다 압니다. 동네 사람이 봐도 다 알아요. 태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인사성이 밝았고 공부는 1등은 못했지만 달리기는 1등 했었고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. 네. 그 주변이 다 아는 거예요. 그건 과거예요. 누구나 다 아는 거.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. 차트만 뒤져봐도 다 아는 겁니다. 지금 당장도 오늘 10월 14일 장이 마감한 차트는 과거입니다.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?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보신다면 자 본다면 보조지표는 과거, 네. 거래량은 현재, 미래가 아닙니다. 현재입니다. 미래가 중요하죠.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주식에서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갈고리로 돈을 걸어 모으면 되죠. 우리가 이제 주식 선수들이 하는 말이 좋은 종목 딱 잡아놓고 상한가 딱 들어가면 그럽니다. 자 내일은 엎드려서 누워서 발가락을 크게 벌리고 자 발가락을 이렇게 벌리고 여기다 돈을 꼽아놓고 발가락으로 돈을 샌다. 세기만 하면 된다.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들 수익률이요. 아까 제가 500% 보여드린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. 물론 손실도 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제 경험상으로 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컨디션을 본다는 것인데 자 보조지표는 과거, 거래량은 현재. 현재가 중요하죠. 과거보다. 맞습니까? 그렇죠. 무조건입니다. 중요하죠. 네.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하죠. 그렇죠. 미래가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다음 글씨를 보게 되면 보조지표는 과거, 자 수급, 거래량은 현재. 자 그러면 미래를 보셔야 되겠죠. 네. 이거 이제 아주 간단한 글씨로 써놨지만 여러분들 보조지표는 과거라는 걸 머릿속에 확 박아놔야 돼요.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뼛속에 각인을 해야 됩니다.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? 정말 피눈물 나게 고생해서 번 돈 아니겠습니까? 물론 부모님이 땅 사놨다가 갑자기 땅값 올라가지고 물려받은 재산도 있겠지만
대부분의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노력하고 모아서 어렵게 만든 종잣돈입니다. 그 돈 가지고 조금 잘 살아보자고, 조금 편하게 살아보자고 주식 투자하게 되는데 갑자기 주식 투자가 아니라 도박으로 변해서 급한 매매, 몰빵 매매, 신용 매매. 그래서 이 과거, 보조일표 과거라는 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하신다면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. 아니, 90% 성공하신 겁니다. 이제는 과거를 믿지 마세요. 참고만 하십시오. 과거는 중요해요. 왜?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는가? 예를 들어 대학을 갈 때 내신을 보지 않습니까? 수능 보기 전에 이제 수시를 보잖아요.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있겠죠. 기록부가.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과거가 있어야 이 친구가 현재 어떻게 되고 미래에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알죠. 그렇게만 평가만 하시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보조일표 과거, 수급은 현재. 더 중요한 것.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주식의 현재와 미래. 과거와 현재는 했는데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. 자, 본다면 주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꿈 같은 얘기죠. 그렇죠. 자, 이걸 예측할 수 있다면 가장 근접한 것. 그러니까 100%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. 가장 근접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. 무엇이냐? 가장 근접한 적중 확률은 경험입니다. 경험. 네. 권태민이는 2,000여 개의 종목 중에 1,300개 정도의 종목 코드를 외웁니다. 예를 들어 삼성전자 부르시면 005930, 하이닉스 000660 이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 뭐 마니커펜지 19500, 뭐 체시스 032250 이런 정도 뭐 오늘 상한가 들어간 웅진 016880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불러주신다면 제가 답을 하고 이 아이의 이 종목은 과거에 어떤 형태를 띄었고 5쌍이 나왔던 종목인지 3쌍이 나왔던 종목인지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 종목은 간다든지 어떤 뉴스 나오면 이 종목은 가다가 만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주식은 항상 과거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. 그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. 이게 가장 근접한 적중 확률입니다.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이걸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. 거기다가 가장 근접한 적중 확률은 수급입니다. 그러면 과거는 알았죠. 누구나 다 할 수 있죠. 네. 현재 경험이 있어요. 얘가 과거에 뭐 했었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. 거래량이 좀 살아있다. 라고 한다면 그 거래량 가지고 내일 이 거래량이 터진다면 얘는 죽었고 이 거래량이 발생된다면 얘는 살았고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만큼 주식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. 미래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. 여러분들 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. 사실은. 매매일지를 쓰면요. 매일매일 매매일 쓰실 때 날씨까지 쓰는 겁니다. 날씨 흐린 날 돈 잃는 사람 있고 날씨 맑은 날 돈 잃는 사람 있어요. 비 오는 날 돈 벌고 눈 오는 날 돈 잃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써놓고 잘된 건 다 빼버리는 겁니다. 손이 났던 것만 쫙 모아놓고 읽는 거예요. 그것만 안 하면 돈은 자연적으로 벌게 돼 있습니다. 매매일지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지 돈 번 것만 놓고서 계속 본다고 돈 절대 못 봅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앞에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수급은 현재를 보고 그리고 미래라는 게 무조건 다 정확하게 적중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내 미래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죠. 현재의 수급이다. 그렇죠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. 네네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 계속해서 저희가 뭐 강의를 오늘 특별한 순서 권태민 파트너와 함께 듣고 있는데요.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것, 실전 매매 투자 네. 팁.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물어봤던 네. 하지만 마지막에 대답을 해주신다고 했던 네. 그 깨알 정보들 공개해 주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손절매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. 네. 돈을 벌어도 손절매, 돈을 잃어도 손절매. 참 듣기 싫은 얘기죠. 손절매란 말 자체는 듣기 싫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가까워져야 됩니다. 친해져야 됩니다. 손절매를 잘 하셔야 돼요. 보세요. 여러분들 제가 사선에서의 프로그램에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훈MC랑 제가 약속을 했죠.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네, 맞아요. 왜 똑같은 종목을 여러 사람이 사도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PD님부터 다 계신 분들이 한 종목을 똑같이 샀어요. 네. 근데 산 시기는 다 틀려. 근데 내가 팔고 나면 반등 나오는 걸 느낀다는 것. 그걸 설명해 드리면서 손절매를 잘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다면 자, 개인들이 손해보는 이유. 자, 매수가가 10,000원입니다. 네. 10% 수익하면 얼마입니까?
만 원이면 10% 수익 나면 11,000원이죠. 예, 11,000원이죠. 네. 자, 또 10% 수익 나면 12,000원. 12,000원. 자, 또 10% 수익 나면 13,000원. 13,000원이죠. 네. 그럼 요 차트를 요 가격을 위에다 딱 올려놓고 보도록 했습니다. 최균현 씨는 수학을 잘하시네요. 자, 자 이렇게 10,000원짜리가 13,000원까지 수익이 났습니다. 차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네. 자, 10,000원짜리가 13,000원 됐어요. 수익이 났죠? 그렇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자 12,300원. 예를 들어 13,000원이 돼 있어요. 그러면 자 기훈원 씨가 보기에 10,000원에 산 주식이죠? 네. 13,000원이 되면 몇 프로 수익입니까? 30%의 수익이죠. 예. 이제 오늘 13,000원이 끝났어요. 네, 네. 수익이 몇 퍼센트인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. 네. 몇 퍼센트 수익이죠? 13,000원이면 30% 수익이고요. 예. 네.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. 아, 30% 수익이 난 낮다라는 마음을. 그렇죠. 네. 13,000원이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음. 왜? 과거에 조그만 집에 살았어요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빌딩 짓고 살고 있어요. 네. 본전이 꼭 10,000원이라 그래서 옛날 집으로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. 그렇죠. 지금 현실이 내 돈입니다. 예를 들어 10,000원인데 오늘 지금 9,000원이 있으면 9,000원이 본전인 거고요.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. 그래야 네네. 손절매가 나가는 겁니다. 13,000원에서 만약에 대략 한 7% 정도, 뭐 산술적으로 따지면 7% 좀 안 되지만 이해하기 쉽게 700원이 빠졌어요. 그러면 네네. 7%의 손절매를 하면 자 맞는 겁니다. 그러면 수익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. 23%에. 근데 아직 23%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. 왜? 마음이 너그러워지죠. 아직도 23% 2,300원 벌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떨어져도 수익이야.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. 내가 100억 벌었다가 한 30억 날려도 벌은 돈 있으니까 괜찮아. 이런 얘기입니다. 잘못된 얘기입니다. 네. 주식 또한 냉정해야 됩니다, 여러분. 단돈 10원이라도 내 걸 취해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제 20%까지 11,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13,000원짜리가 11,000원까지 왔어요. 그러면 기훈 MC가 처음에 얼마에 샀다 그랬죠? 10,000원 샀다 그랬죠? 10,000원 샀죠. 그러면 몇 퍼센트 수익입니까? 지금 23% 수익이죠. 아니요. 11,000원이 됐습니다. 11,000원 되면 10% 수익이죠. 예. 그 이 생각도 마음을 잘못된 버려야 생각이죠. 그렇죠.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왜냐하면 거죠. 13,000원부터 생각한다면 20% 손실 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아직 23% 수익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직도 10% 수익이다. 넉넉해지죠, 마음이. 그렇죠. 잘못된 생각입니다. 이건 잘못된 거 X. 자, 여기서 더 떨어집니다. 10,000원이 됐습니다. 그럼 얼마 이제 본전이 얼마죠? 10,000원이었으니까 저 그냥 10,000원이라고 생각하죠. 그렇죠. 일반인들이 네. 생각하는 10,000원이 이제 본전 됐어. 이제 본전 왔으니까 다시 급등할 거야. 그렇죠. 희망을 갖지요. 네. 10,000원이 되면 야 네. 이제 11,000원 되면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. 맞습니다. 근데 13,000원 있고 10,000원 된 게 11,000원 못 가죠. 대부분 못 가죠. 그렇다면 자 여기서 손실은 없다 그래도 나 바보요 하는 겁니다. 자 그럼 여기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떨어집니다. 자 9,000원까지 돼요. 그러면 자 마이너스 10% 손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13,000원부터 생각한다면 거의 30~40%의 손실이 나는 것이죠. 그런데 9,000원이 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큰 착각에 빠집니다. 아예 반등 나와서 10,000원 되면 본전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들을 하죠.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자 그래서 결론엔 자 좀 더 진행을 합니다. 13,000원 되면 30% 손실이고 좀 더 떨어집니다. 자 이제 8,000원이 되면 20% 손실 잘못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위에서부터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이고 7,000원이 됩니다. 근데 이 7,000원을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7,000원은 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절매 10,000원 기준으로 해서 30% 손절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절매. 제일 짜증내는 손절매입니다. 하한가 맞았다고 생각하니까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갑자기 9.11 테러라든가 리먼 사태가 발생해서 갑자기 6,000원, 4,000원으로 푹 떨어져 버려. 마음 편안해져요.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한 2년 갖고 가지 뭐. 회사 망할 회사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잘못된 생각이죠. 그리고 화살표가 왜 나왔습니까? 내가 팔면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. 네. 자,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? 다음날 봤는데 머피의 법칙.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죠, 이게. 잘 보세요. 네. 주식이 떨어질 때 일자로 떨어집니까? 아니죠. 이게 지그재그로 반등을 주면서 떨어집니다. 이게 반등을 주면서 떨어집니다. 네, 네.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떨어져요. 그러면 13,000원에 산 사람은 11,000원에 반등 나온 게 보여요. 네. 근데 10,000원에 산 사람은 이게 안 보입니다. 이 파동이. 또 내가 12,000원에 산 사람은 10,000원에 팔면 반등이 보입니다. 근데 10,000원에 산 사람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. 다만 10,000원에 사신 분이
7,000원에 팔고 나면 반등이 보이죠. 남의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뿐입니다. 내일이 되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. 누구나 다 반등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. 내가 팔면 반등이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매도하셔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손절이 확정됐을 때 그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네. 개인들이 손해보는 이유 나중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할애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만약에 강의할 시간이 있다면 제가 거래량 보는 방법 여기까지 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은 잘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제가 3분기 베스트 판서로 1등한 이유 계속 1등을 거의 1등을 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 보조지표 가지고 하는 걸 계속 들으시면서 왜 다 맞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엔 힌트 수익률 안 올라가죠?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과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. 자신 없는 사람이 과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. 저는 자신 있습니다. 네. 잠깐의 굴곡이 있을지언정 결론엔 주식은 쉽다라는 것 마치겠습니다.